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4 18화로 찾아왔고요. 핫한 단지입니다.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 공고 후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공고 전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공고가 나면 일반적인 분양가 중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 그랬어요. 따라서 지난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거기서는 전반적인 입지 평가라든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해드렸잖아요. 걔를 보시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레나 더샵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인천 대장. 물론 인천의 대장단지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으로 당분간 대장이 지위를 차지할 건 이 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공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얘하고 맞짱을 뜰 만한 곳은 딱 한 군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역에 있는 더샵 시리즈 애들. 걔네들이라고 생각하고 걔네들을 제외하고는 얘가 인천 대장급. 특히나 신축에서는 얘가 인천 대장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투자성, 수익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난 영상과 다르게 일반적인 분양가 중개 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진 단지예요. 대단지입니다. 2,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멤버드급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도심 재정비에 있어서는 핵심 단지죠. 인천 원도심에서는 대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인천 전망편들 그 다음에 용연하기를 다룬 영상들 총 8편이 있는데 이 8편에서 인천의 입지 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는 두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서울 접근성, 하나는 원도심 접근성인데 얘는 원도심 자체 인천시청 바로 옆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유일한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는 핵심 단지, 지역의 핵심 단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세권입니다. 인천시청역과 간석 오거리역을 써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포레나 더샵 인천역은 인천시청역 1호선 1번 출구로부터는 대략 가까운 곳은 300m권, 먼 단지도 700m권입니다. 도보권이죠. 더군다나 이 인천시청역에 현재는 1호선과 2호선이 있지만 추후에 GTX B가 정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의 인천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트리플 역세권에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기 간석 오거리역이 있습니다. 인천 1호선역이죠. 가까운 곳은 300m권, 먼 곳은 역시나 700m권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GTX-B가 들어오기 전에는 간석 오거리역을 통해서 부평으로 진출한 다음에 거기서 서울 접근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다만 30년 12월로 예정된 GTX-B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물론 1, 2년 정도 밀릴 수도 있겠지만 GTX-B 노선이 개설된다면 상당히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서울역까지 거의 20분이면 가게 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인천에서 입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도심 접근성은 원도심 그 자체고 서울 접근성도 가장 좋아지는 곳.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대장 단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고전 영상 띄워드렸을 때 제가 이거 부역대 신평초라고 말씀드렸더니 여기가 무슨 평지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지 맞습니다. 원래 어떤 단지는 걔가 갖추고 있는 조건 자체랑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사실 이 뒤쪽으로 올라가면 약간 언덕배기? 근데 그 언덕배기도 사실은 서울에서 비교하자면 방배동 쪽에 예술의 전당 쪽 올라가는 경사 정도인데 얘는 그런 경사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요 뒤쪽은 약간 경사도가 있어요. 요 라인 중앙그릴링공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 라인 요 위쪽은 그런데 요 1번 출구로부터 포레나 더샵까지 요 거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뭐 거리비밖에 없는데 여기가 인천시청역 1번 출구거든요. 1호선 여기서 저기 요 끝쪽 가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쪽에선 내리막길이고 반대로 오르막길이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출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 현장 요쪽 화살표 이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저기서 여기예요. 여기를 갖다가 언덕이라고 그러긴 힘들고 즉 요 라인에서 여기까지 1번 9번 출구 있는 여기까지는 언덕백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포레나 더샵 자리가 이번에 재개발되기 이전에 주택들이 있을 때 걸어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시공사들 즉 건설사들의 평탄화 능력은 실제로도 야산 정도는 그냥 날려버리는 정도 수준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여기 현장을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하시는 방법이 최근에 여기 영상들을 찍은 드론 영상들이 유튜브 채널들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 영상들이 있었는데 최근 2월에 찍은 영상들이 여러 채널들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평탄화 거의 진행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지 내가 뭐 평지가 아니네, 여기서 인천 시청역까지가 평지가 아니네, 이런 거는 의미 없는 어떤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가서 걸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1번 출구에서 이쪽 걸어보시면 되고 여기 평탄화는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까 드론 영상 같은 거 최근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얘는 이런 조건, 대단지라는 조건, 원도심 핵심 지구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인천에서 거의 유일한 실질적인 트리플 역세권으로 자리매김된다는 측면에서 투자성은 인천에서 1, 2위를 다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대 입구역과 더불어서. 따라서 가격 하방 경직성은 갖출 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오구형이 지금 7억 선에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드렸었고, 제가 예상한 것보단 그래도 저가선에서 나와줘서 다행인데 이 가격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단지들의 가격이라든가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분양가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 단지입니다. 특히나 인천 원도심들의 최근에 분양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화 쪽에도 있었고 굴포천 쪽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얘도 있고 얼마 뒤에 아마 산곡 6구역도 나올 겁니다. 대부분 얘네들 분양가가 84 기준 했을 때 9억이 넘었습니다. 잘들 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갖다 좀 보는 데에 있어서도 필요한 단지고, 또한 인천 부동산의 방향성인데, 지난 시간에 이번에 조합원 취소분이 나왔던 두산 위브더센터 부평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천 부동산 시장이 분양가 쪽에 수도권의 어떤 키 맞추기가 전가되다가 드디어 기축 쪽에도 전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21년 전고점을 향한 시작이 인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정확한 자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이 단지는 전반적으로 선별단지로 선정해서 다룰 만한 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 정보 보면요, 9일날 특공 있고 10날하고 11일날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청역을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인천에서 거의 유일한 실질적인 트리플 역세권이 될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천 1, 2호선과 추후 개통되는 GTX-B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GTX-B가 들어오기 전에는 써놨지만 간석 오거리역을 통해서 부평을 거쳐서 서울 접근성이 확보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2568세대 중에서 임대는 다행히 적습니다. 130세대 정도고, 조합원 물량으로 1700여 세대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 일반 물량은 735세대, 그래도 적지 않죠. 그 중에서 특공이 400여 세대, 일반 공급이 337세대입니다. 최고 35층 24개 동입니다. 대략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주는 29년 9월 예정입니다. 따라서 3년하고 9개월, 근 4년에 가까운 입주 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11호 대책에서도 인천은 빠졌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상당한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분양단지들에서 얘는 충분한 대기간이 있고 규제를 피해갔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잔금 마련에 있어서도 여러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상제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무도 없죠. 전매 1년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단타로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GTX-B가 개통된 다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데, 얘가 29년 9월 예정이잖아요. 물론 GTX-B가 30년 12월로 예정돼 있지만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얘 입주하신 다음에 기본적인 비과세 받으려면 최소 3년은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고려해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투자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문제인데 4구형하고 5구밖에 안 나왔습니다. 84가 안 나오죠. 조합원에서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4구형은 46세대가 나오는데 4.5에서 5억 선이고, 5구가 700여 세대가 나와요. 주력이죠, 이번 일반 분양이. 5.8억에서 6.6억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 야, 이거 다른 지역 84 분양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얘는 기본 분양가니까 옵션을 봐야죠. 확장비는 4구가 1150이고 5구가 1400선, 5구가 A, B형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 에어컨은 3기 기준 500, 4기 기준 600입니다. 요것도 1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5구형은. 옵션은 4구가 2000, 5구가 2700입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얘 5구형 같은 경우에 7억 초반에서 7억 중반선, 즉 7.1억에서 7.5억 정도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영상에서 제가 분양대행사라든가 시공 쪽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인천 분위기가 아주 좋다면 7.5억에 냈을 수도 있을 거고, 만약 좋지가 않다면 좀 낮게 냈을 거다. 기본 옵션 주고. 다행히 이번에 옵션이 기본으로 많이 주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700은 일반적인 어떤 스타일업에서도 기본이 많이 제공된 경우에 선택하게 하는 품목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예상했던 7억 초반에서 중반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7억 초반에서 중반선 중에 7억 초반선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다행인 거죠. 따라서 확장, 에어컨, 옵션을 합하면 4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 4천, 5구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5천을 제가 이 기본 분양가에다 플러스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분양가는 4구가 4.8에서 5.3억, 5구가 6.3에서 7.1억으로 나왔습니다. 7.1억 선에서 멈춰줬죠. 그래도 계약금은 5%입니다. 중도금이 60%. 상대적으로 이것도 자금 마련이 있어서 나쁘지 않죠. 5%라도 적은 게. 자, 중요한 건 84 역산을 추정해봤어요. 간단하죠. 5구를 갖다 3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가격을 5구에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나온 84 역산 추정가는 8.4에서 9.5억 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84 기준 9.5억 선에 나온 거예요. 따라서 5구가 7억 선에 나온 걸 갖고 다른 데 84랑 비슷하다. 물론 84가 비슷한 데들이 있는데 얘하고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곳 혹은 얘보다 떨어지는 조건이 있는 곳들도 얘보단 비쌉니다.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평면도는 3베이 판상 맞통풍 5구 A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4구가 있는데 세대수가 적고 걔 같은 경우에는 방 자체가 2개짜리죠. 반면에 5구 A하고 5구 B가 주력인데 5구 A의 경우에 3베이 판상형 맞통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평면도입니다. 4구 같은 경우에 방 2개고 딱 신혼부부나 아기 하나 정도 있는 경우 어린아이 이 정도에 어울리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인 거주도 좋죠. 그 다음에 5구 A가 3베이 판상형 맞통풍입니다. 다만 3베이로 나누는 경우들이 대개 그렇듯이 특히나 재정비 물량들이 그렇듯이 드레스룸이 따로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쪽 벽이 되겠죠. 벽 한쪽으로 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 있어요. 5구 B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타워형 모습이죠. 침실 1, 2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된 활용도에 따라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방 식당 구조도 그렇고 호불호가 갈릴 텐데 여하튼 최근에 나오는 4베이 판상형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재정비 물량들의 어떤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호수는 4구형은 전층, 5구 B 전층, 5구 A 50대 50.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얘가 재정비 물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좋은 층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져가죠. 따라서 7483은 어차피 아예 없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5구 AB입니다. 연두색하고 파란색. 그래도 중층 이상이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죠. 즉 2층부터 7층까지가 한 파트고 그 위쪽으로도 5, 6세대씩 있어요. 따라서 저층이 절반, 그 다음에 중층 이상이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 5구 B,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층에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들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5구 B는 전층, 5구 A는 반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층과 중층 이상이. 4구는 역시나 전층. 여기 보시면은 두 라인에 걸쳐서 거의 모든 층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정비 물량 치고는 그래도 괜찮게 나와줬다. 나와준 물량 중에선 84나 74는 아예 못 나왔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편의성 커뮤니티는요. 피트니스, GX,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키즈 도서관, 독서실, 탁구장, 당구장, 프라이빗 오피스, 버블 카페, 키즈짐, 사우나 정도로 제가 써놨습니다. 꽤 잘 들어가줬다고 봅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인천에서 얘는 그래도 여기 보시면 단지 배치도에서 커뮤니티 위치들이거든요. 커뮤니티 위치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커뮤니티는 분산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다 몰빵을 하면 이거 이용하는 사람 저거 이용하는 사람이 몰리게 되면 되게 복잡하고 혼잡한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용도에 맞게 분산 배치가 이루어지는 게 좋고 강남 쪽 단지들이 주로 그렇게 배치하는데 얘는 일단 분산 배치가 잘 됐어요. 또 하나는 구성입니다. 일단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보시면은 웰리스 센터,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피트니스죠. 상당히 넓게 잘 들어가줬고 GX룸하고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독립적으로 들어가 줍니다. 나쁘지 않은 거고 사우나가 들어가 줍니다. 남녀 구분해서 들어가 주고 스크린 골프장하고 골프 트레이닝 센터가 들어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스크린 골프장이나 골프 트레이닝 센터가 들어가 주고요. 또 다른 쪽에는 키즈 도서관인데 보통 작은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는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고 따로 별도로 키즈 도서관이, 즉 어린이 도서관이 따로 하나가 더 들어가 줍니다. 그 외에 독서실 남녀가 있는데 1인 스터디룸이라든가 여러 명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룸이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 줍니다. 최근 분양가 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작은 도서관을 갖다가 형식상으로 넣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독립적으로 학습 공간을 따로 잘 구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요 파란 부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체육 관련 부분이 들어가고 스포츠 관련 부분이 들어가고 요 갈색 부분에 얘가 따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다른 동 쪽에. 그 다음에 당구장, 탁구장이 들어갑니다. 뭐 탁구장 들어간 데는 많은데 당구장도 따로 넣어줬어요. 당구장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트린리원에 있었나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 여하튼 개별 공간으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버블 카페하고 프라이빗 오피스가 있습니다. 버블 카페, 말 그대로 카페죠. 카페는 생각보다 활용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카페가 들어가지고 스튜디오, 이벤트룸, 파티룸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가 도서관과 따로 또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키즈 카페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키즈 도서관 말고. 그리고 키즈 짐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이게 배드민턴장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꽤 크게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에 최근에 들어간 단지 중에서 고급 커뮤니티 수영장이 들어갔던 건 제 기억엔 디에트르, 라메르, 영종 쪽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대단지에 걸맞게 잘 들어가준 곳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용현하기 같은 경우에 시트실 단지들 잘 들어가줬거든요. 사우나급까지 딱 들어가줬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쓴 게 실질적으로 도면에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주 하이엔드급, 즉 스카이 라운지와 수영장이 안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하이엔드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단지 재정비 물량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로서는 충분히 높게 평가받을 만한 커뮤니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세권을 제가 써놨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중앙 근린공원이 있어요. 시청 쪽까지 쭉 이어져 있죠. 여기 뭐 아까 평지냐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중앙근린공원 요 부분 걸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걸어보시면 이게 평지 느낌인지 아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단지 바로 위쪽으로도 그리고 왼쪽으로도 이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들이 있죠. 이런 것들 하나 갖추기도 힘든데 얘는 전체적으로 사방이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 옆, 아래쪽까지. 따라서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이 분양가에선 깔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간색으로 해둔 것들이 보통은 잘 안 들어가 주는 것들이요. 카페, 키즈 카페, 키즈짐, 사우나. 요 검은색만 들어간 경우가 많고 사실 탁구장도 잘 안 들어가죠. 파란색까지 들어가 주면 괜찮은 거고 빨간색은 많이 안 들어가 준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체 편의성 나쁘지 않은 단지 이렇게 보고요. 주차는 1.26대로 나왔습니다. 이건 좀 아쉽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번 재정비가 되면 30년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절대로 쌀 아파트가 아니에요. 추후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GTX B가 개통됐을 때 근 2배 용현하기처럼 갈 단지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주차 대수는 분명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다만 뭐 수원의 화서파크 프루지오라든가 언더짐 재정비고 좋은 위치에 들어간 애들이 전부 다 6급으로 나오고 있긴 해요. 강남 제외하고. 강남은 무조건 1.5, 1.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운데 그래도 얘는 뭐 4구라든가 5구 소형이 좀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도 130세대가 들어가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좀 덜 할 수는 있어도 조금 아쉽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주차에서 가장 아쉽다고 제가 느꼈던 게 인천에서 송도 역세권에 들어갔던 에르미안 센트리포라고 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CTOCL 쪽은 1.3대 중반까지는 들어가줬잖아요. 좀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 원도심 쪽에서 인천에서 재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조합 측에서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좀 더 높여줘서 분양가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추후 시세 형성에는 주차 대수를 잘 갖춰주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얘는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단지는 아닙니다. 다른 단지에 비해 더 적게 나온 것도 아니고 재정비 물량들 중에서. 교육은 상인천초 9월 상인천 등을 써놨습니다. 상인천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품합니다. 그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원도심 재정비에서 이런 경우 많지 않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계획해서 들어가는 택지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드파인 연희라고 서울에 서대문구 들어가는 거 분양가 중개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까지 1km 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원도심 재정비는. 얘는 다행히도 상인천 초등학교를 초품화로 품고 있는 단지. 상당히 좋은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도심에서 그런 조건 갖고 있는 단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상인천 중학교가 오른쪽에 있고 아래쪽에 9월 중학교가 있습니다. 대략 1km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900m 정도 9월 중도 비슷한 위치. 뭐 초등학생 아니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품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 학원가는 9월하고 송도. 뭐 9월 쪽에 학원가 있는 건 인천분들 다 아실 거고, 여기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송도 쪽에 있는 학원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송도 쪽 학원가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수준의 학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5손가락 안에 든다. 즉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전망편에서 송도 국제도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교육 특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송도 학원가를 이용하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 교육 조건 나쁘지 않고 편의성은 뭐 이 주변에 상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천 원도심인데 그럼 어디가 편의성이 이렇게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마트까지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마트 1km권 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애들, 물론 홈플러스는 조금 문제가 있죠. 요즘 원도심을 갖다가 편의성을 갖고 까는 거는 억지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기본 정보인데,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평지 문제라든가 좀 전에 편의성 문제 같은 거에서 평소보다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분명히 수익성이라든가 투자성이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이 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 댓글을 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카페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배제하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서 얘가 비싸게 나왔다, 비싸지 않다 이걸 논해야 되는 거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왜곡하면서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고전 영상은 입지평가가 광고로 들어왔었는데 얘는 광고 영상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고 드렸듯이 어차피 저희 회원님들이 100만이 넘어요. 저희 카페에 광고 하나에 100만 회원을 날릴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가 정말 수익성이 있을 것인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이에요. 자, 얘가 착하냐 적절하냐, 제가 이런 식으로 쓴 적 거의 없는데 저는 얘 분야가 착하다고 봅니다. 객관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볼 텐데 평소에 이 표로 제가 보여드리죠. 보시면 얘가 지금 29년 9월에 들어가는데 59가 7.1억 선 최고층 최고 풀업 했을 때 나왔어요. 역산하면 84가 9.5억 선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산곡 6구역이 준비 중이죠. 올해 상반기에 될 걸로 보이는데 인천분들 잘 아시죠? 얘도 역세권, 초역세권입니다. 물론 단지에서 먼 쪽은 얘도 좀 걸어야 되겠지만 여튼 상공역 7호선에 들어가요. 근데 얘 분양가 얼마로 지금 추정됩니까?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9.1억에서 9.5억 사이 정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물론 7호선 접근성 좋고 얘도 GTX B 들어왔을 때 이 상공역에서 7호선을 이용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면, 여기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잖아요. 이 오른쪽 끝에 여기까지 가면은 GTX B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보권으로 GTX B를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 앞과 비교를 한다면 상공역 쪽보다는 인천시청역 쪽이 좀 더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역산한 분양가긴 하지만 84 분양가에 비해서 낮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직접 알아보시면 됩니다. 정보들 많이 뜨고 있어요. 얘도 분양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는 수자인 부평 더 퍼스트가 있었죠. 이거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 해드렸습니다. 6개월도 안 됐는데 얘는 좀 더 일찍 28년도에 들어가요. 근데 얘가 6.3에서 6.8억에 59가 나왔고 역시나 84 추정했을 때 8.4에서 9.1억이 나온 거였습니다. 즉 3천 정도 싸게 나왔어요. 어디가? 수자인 부평 더 퍼스트가. 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굴포천역 아래쪽이 들어가죠. 얘도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까운 곳은 굴포천역에서 300m권, 먼 동은 역시나 600-700m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84는 안 나왔는데 나머지 최대 4.1대1까지 나왔고 평면별로 지금 거의 다 팔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굴포천역까지 간 다음에 굴포천역까지 도보가 가능한데 여기서 다시 뭡니까?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야지 GTX-B를 갈아타게 돼요. 얘보다도 인천시청역 포레나 더샵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얘보다 3천 정도 높게 나온 거예요. 지금 59, 3천 높게 나왔으니까 84는 3, 4천 정도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호흡군과 신검단 중앙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전망편이나 여러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신검단 중앙역 쪽은 이제 준공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래는 거의 없어요. 다만 지금 8.3에서 9.2억 선까지, 얼마 전에 9억 선도 있었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더. 다만 얘는 호가잖아요. 그러니까 호가 갖고 뭘 얘기하냐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아라역을 보면 되죠. 얘네는 21년 22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3, 4년 차 됐거든요. 그 중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우미린 더 시그니처, 얘가 그 사이에 8억 2,500짜리가 거래됐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1월 30날 올해 거래된 거예요. 8억 1000짜리도 거래가 됐고요. 7억 후반대에 많죠. 작년 11월에 8억 1500이 거래가 되면서 제가 8억 선 뚫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영상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재작년 24년도에 내년에 즉 25년이 되면 얘가 8억 선 뚫을 거라고 얘기했다가 욕 많이 먹었었는데 이쪽 분양 얘기하면서, 근데 실제로 작년도에 뚫었고 올해 초에 8.25억으로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이쪽이 7회에서 8억 선,
정확히는 8.2억까지 지금 나가고 있고 최근 거래 일주일 된 거래가 여기 써놨습니다. 7억에서 8.2억 선을 써놨어요. 그죠? 신검단 중앙 쪽은 아직 거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4년차 신축이니까 3, 4년 차이 나는 신축이니까 이것도 맞는 가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시면 이번에 84 추정가가 포레나 더샵의 경우에 추정가 풀옵션을 했을 때 84가 9.5억 선으로 보이는데 상곡 6구역의 예정 가격이지만 거의 확실시되는 이 분양 가격,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분양했던 수자인 부평도 퍼스트의 이 추정 분양가 9.1억 선, 그 다음에 신검단 중앙역이 보이고 있는 9.2억 선의 호가, 이걸 보시면 얘가 결코 비싸게 나온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신검단 중앙역도 굴포천역이라든가 상곡 6구역이 있는 상곡역처럼 공통점이 뭐예요? 인천시청역에 비해서는 입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검단은 분양가가 5, 6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물론 그 당시에 분양받으셨던 분들도 2배 가까이 올라서 차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 검단은 김포 풍무와 더불어서 최근 분양 많았던 서울 접근성 때문에 높게 평가받거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라역이든 신검단 중앙역이든 인천 1호선 작년에 개통됐잖아요. 타고 계양역에 나온 다음에 계양역에서 공철을 타고 서울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도보권의 GTX-B가 들어오는 인천시청 쪽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검단은 GTX-D에 서부 노선이 예정돼 있어요. 다만 최근 인천 전망편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더 지난 뒤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ABC가 진행됐던 상황을 보시면 왜 그렇게 말씀드린지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GTX-D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연차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검단 뒤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신검단 중앙 쪽이 가장 GTX-D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역이고 거기 있는 단지들은 지금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더군다나 GTX-D 서강급 노선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시기가 아직 불확실한 걸로 봤을 때 이쪽보다는 인천시청역 쪽이 더 입지가 높게 평가받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원도심 접근성이 있잖아요. 제가 전망표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서울 접근성만 갖고 입지가 평가되는 곳이 아니에요. 특히나 지난 공고전 영상 보시면 15년차 이상 된 84형들의 가격 추이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인천시청역 쪽에 감래자라든가 9월힐스 같은 애들이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도심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 따라서 이 세 곳, 신검단 중앙, 부평더 퍼스트, 상곡 6구역을 비교해봤을 때 이번에 나온 분양가는 높은 게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시티홀셀과 레비안 센트리폴이 들어가 있는 용학, 용현학익 쪽, 로이센터도 있죠. 얘네들은 지금 분양가예요. 분양가가 대략 최고가 기준에서도 최고가가 9.5억이니까 7.4억에서 8.1억 정도까지입니다. 레미안 센트리폴 3블럭이 최대 프로 8.1억까지 나왔었거든요. 대략 7억에서 8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뭐였습니까? 청약이 발표되기 이전의 분양가죠. 시티 8단지하고 수자인 로이센트는 청약 확정 전에 나왔던 분양가예요. 이쪽에 아직 2단지하고 9단지가 남아있는데 걔네가 얼마에 나올 것 같습니까? 청약 확정이 발표됐는데. 따라서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도 원도심 접근성은 당연히 인천시청역이 용현학익이 앞서고 원래 이 단지들은 원도심 접근성 하나 보고 이게 성공했던 단지들이에요. 특히나 레미안 센트리폴 그리고 시티 6, 7단지까지 걔네들 7억에서 8억에 절찬리 분양이 됐었는데 레미안 센트리폴 30대 1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청약역 개설 전 분양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청약 개설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2단지나 9단지 혹은 거기 남은 물량들 더 있습니다. 사실은 더 들어갈 것도 있고 걔네들이 얼마나 나올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지금 나온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가격에 근접해서 나올 거예요. 그나마 빨리 나와주면. 늦게 나올수록 더 비싸게 나올 거고. 그걸 봤을 때도 지금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분양가는 싼 거죠. 착한 거죠. 왜냐면 이쪽에 비해서도 학익역이나 송도역에 비해서도 당연히 인천시청역 쪽이 더 우수합니다. 서울 접근성도 당연하고 얘네는 청약 와서 갈아타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도보권이고 GTX-B가 원도심 접근성 때문에 얘네가 성공했던 거였는데 원도심 접근할 수 있는 신축이 얘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원도심 자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착하게 나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감으로 얘 5구 7.1억을 생각하시고 최근에 나왔던 7억대 분양들 풍무역세권이나 검단 쪽 분양이나 용학 쪽 분양을 갖다가 그쪽은 다 8사였으니까 이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입지가 완전 다른 거예요. 자세히 따져보시면.
그리고 삼산타운 6, 7단지가 있는데 2004년 들어간 25년 차이 나게 되죠. 포레나 더샵이랑. 근데 얘가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까지 갑니까? 7.3억까지 가고 있고 84 기준입니다. 전고점 8.2억이었어요. 얘 왜 말씀드립니까? 지난 영상 보시면 되지만 인천에 키맞추기가 시작됐죠. 수도권 전반, 서울에서 출발한 키맞추기가 최근 수도권 2급지들을 휩쓸고 있는데 인천도 드디어 시작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3367단지라든가 9월 힐스라든가 간례자 보여드렸잖아요. 인천도 분양가에만 이번 상승 키맞추기가 전가되고 있었는데 기축에서도 드디어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보셨지만 포호금이 8.25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 이게 기축들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인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포레나 더샵이 상곡 6구역이나 검단보다는 당연히 입지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유사해요. 뭐랑? 신검단 중앙역 쪽이랑 상곡 6의 예정 분양가랑 유사하게 나온 거예요. 4년 후에 들어가잖아요. 포레나 더샵 인천 시청역이. 그랬을 때 포레나 더샵은 입지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많은 수익률을 낼 거다. 제 얘기는 상곡 6구역이나 신검단 중앙 쪽도 올라준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오를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이번 상승기 인천은. 근데 그것들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 포레나 더샵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지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용학보다는 이번 포레나 더샵이 5천에서 1억 정도 업돼서 나왔어요. 이게 용학의 분양가였으니까 7억에서 8억. 그거보다는 1억 5천에서 1억 정도 업돼서 나왔는데 문제는 이 분양가가 청약 개설 이전 분양가였잖아요. 청약 개설 후 분양가는 거의 이번 인천시청역에 다가갈 텐데 인천시청역이 입지는 용학보다 좋단 말이에요. 따라서 서울 접근성으로 보나 원도심 접근성으로 보나 더 좋단 말이에요. 입지가 포레나 더샵이. 따라서 얘 분양가는 나쁘지 않은 거고 삼산의 전고점보다 1억 높은 수준입니다. 삼산 좋은 곳인 거 다 아시잖아요. 인천 원도심 북부 쪽에서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유지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 청라에 있는 84들하고도 비슷해요. 청라 84도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번 상승기 아마 전고점 얘는 뚫을 겁니다. 높죠 그 가능성이. 최근에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키맞추기를 보시면 되는데 인천에선 그게 아직 벌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못 느끼고 있으실 뿐이에요. 최근에 분양가 중개에서 다뤄드렸던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 보세요. 이미 안양까지 갔단 말이에요. 안산도 갔고 또 하나 10년차 인천대 입구역 대비 1억에서 4억 싸게 나왔습니다. 얘네들 인천대 입구 17년에서 18년 들어간 얘네들 더샵, 파크, 에비뉴랑 15, 14, 13블록 얘네가 10.5에서 13.5억 정도의 지금 시가 형성돼 있는데 얘네들보다는 1억에서 4억 정도 싸게 나온 겁니다. 어디가? 포레나 더샵이. 근데 포레나 더샵하고 인천대 입구역은 10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는 인천대 입구역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교육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전망편에서 통합편도 보여드렸으니까 걔네들 보시면 되고 용학편, 용연하객편 4개의 영상 보시면 됩니다. 다만 1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여기에 신축이 들어간다. 인천대 입구 바로 앞에 도보권으로 무조건 인천 전체 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축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의 거의 유일한 경쟁자라고 보거든요. 저는 인천대 입구역을. 그리고 저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인천대 입구역의 이 가격이 GTX-B가 들어왔을 때 근 2배 가까이 갈 거라고 봐요. 개통되고 나서 조금 확인이 된 다음에 마찬가지로 갈 거라고 봅니다. 모두 포레나 더샵도. 즉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천대 입구역 쪽이 10년 차이 나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과 비슷하거나 추후 가격이 좀 더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얘가 올라줄 상승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을 거기 때문에 그거만큼 상승할 게 여기도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을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라고 인천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추후에는 검단의 GTX-D도 있고 청학역 주변에 있는 재정비 물량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더 뒤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투자가치 평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광의적 평가로 봤을 때 인천 원도심 분양가 움직임이 있어요. 일단 3069역 나오시는 거 보면 되고 지금 최근에 그 분양가 얘기들 되고 있거든요. 조금만 찾아보셔도 지금은 이제 많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3069역보다는 인천 시청역 앞에 있는 포레나 더샵이 입지는 더 좋다고 봐요. 서울 접근성이든 원도심 접근성이든. 또 하나는 인천 분양가인데 이건 인천 전 지역을 말합니다. 4년 이내에 8, 9억 선을 터치할 곳들이 있죠. 뭐가? 분양가가 용학하고 검단이에요. 검단 쪽이 지금 9억선까지 신검단 중앙에 나가고 있는데 이후에 들어오는 단지들 특히나 역세권 쪽으로 들어올 단지들 남아있잖아요.
백삼, 호수공역 쪽이라든가 이런 데들, 백역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이 지금 기축이 9억선을 터치했고 아라역이 4, 5년 된 애들도 지금 8억 2천까지 가고 있는데 걔네들 분양을 최근처럼 그냥 7억대에 멈출까요? 아닐 겁니다. 8곡선 터치할 거고 분양가가 용연하기는 당연히 이미 8억선까지 나왔었어요. 레미안 센트리폴이 청학역 개설 이전 분양가가. 근데 이제 개설됐잖아요. 확정됐고 그럼 거기는 2단지, 9단지라든가 또 개발돼서 들어갈 곳들 거기 단지 4년 이내에 아마 분양가 4년 이내가 뭡니까? 조만간 8곡선에 나올 겁니다. 분양가들. 근데 그쪽보다도 인천시청역이 뒤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송도는 1109가 9억대가 넘었죠. 뭐가 분양가가. 미분양이 낮지만 분양가 중개에서 해드렸었죠. 어디? 1109 여기 들어간 유승한 애들입니다. 1109는 아직 개발되면 멀긴 했어요. 근데 얘네 개발돼야지 트렌드 놓여지고 한다 그랬죠. 여기 시공사가 갑자기 미쳐서 9억대 9.3억에 나왔는데 정확히는 최고층, 최고 프로 그렇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보다 계산 잘 두드리는 게 시행이나 분양대행사 애들입니다. 지금은 미친 척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쪽 전부 다 9억대 이상의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단지 조건 어느 정도만 갖추면. 브랜드 단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훨씬 더 높을 거고. 저기 인천 분양가가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인천이 미친 거냐? 아닙니다. 여기 잠깐 써놨는데 수도권 분양가 수원은 3년 전에 원도심 10억이 넘었고 작년에 망포역 프리주어는 12억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전 영상입니다. 안양에 들어간 안양 평촌이 아닙니다. 안양역 수도권 1호선 거기 도보 역세권은 들어간 단지거든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분양 결과 나왔죠. 13억대였어요. 84가 하나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걔도 낮은 평이 주력이었어요. 이번 포레나 더샵처럼. 근데 걔도 평촌도 아니고 안양역 근처에 있는 거기 똑같이 욕하세요. 그 분양가 중개 보시면 무슨 그런 곳에 지난번에 뭐 한 두 달 된 명항역 근처 들어왔을 땐 더 했고 거기도 4위 들어왔는데 그것도 엄청 잘 됐거든요. 이번에 안양역 13억이 넘는 분양가로 나왔는데 절찬리에 분양이 성공했습니다. 즉 수원이나 안양 이런 곳들에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2, 3년 전부터. 근데 이제 인천에서 그 분양가 보이는 거예요. 원도심 쪽에서.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인천은 그나마. 따라서 이 분양가는 되돌려지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 키 맞추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천 기축은 이제 시작했다고 지난 영상이에요. 삼산 간석 레미안자이 9월 1시에서 시작됐다. 두산 이브더 센트럴 부평 영상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흡금 쪽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더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기축의 상승은 뭐라 그럴까요?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 강남은 이미 23년도부터 올라가서 한참 전에 정고점 뚫었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지금 정고점 뚫고 있는 거고 서울이나 수도권 상급지에서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인천은 뭐 분양도 많고 물량도 많다 보니까 후발주자로 시작하긴 했는데 선발주자들에 비해서 특징이 뭡니까? 선발주자들이 한 2, 3년에 걸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후발주자들은 뒤늦게 시작한 대신에 정고점 돌파라든가 이게 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집니다. 즉 선도지역은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얘는 늦게 출발하는 대신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서 원래 비율을 맞추죠. 물론 그래서 단점도 있다고 그랬어요. 24년도에는 뭐 부동산 가격이 무슨 상승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남 이제 막 정고점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뭐가 나옵니까? 규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인천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뒤후발주자들은 급하게 따라가서 빨리 올라가긴 하는데 기간이 적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상급지에 비해서. 근데 느낌상 어떻습니까? 규제가 딱 나와버리는 순간 강남 쪽은 이미 오른 지 한참 돼서 규제가 나온 건데 인천 쪽 같은 경우에는 오르자마자 규제를 만든 기분 이런 게 들 수가 있는 이런 점들이 있긴 해요. 그건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삼산이나 간레자라든가 9월 1스 보면 이제 막 시작이 이런 말이에요. 인천은 21년 전고점에서 떨어진 다음에 23년 이후 쭉 옆으로 가다가 25년도 들어서서 고개를 조금씩 쳐들기 시작하고 이제야 거래 곡선에서 보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차피 상승이 이루어지고 하락이 이루어지고 다시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고 분양이든 해서 다음 하락기를 지나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단기 투자가 아니잖아요.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먹어서 이때 팔고 여기서 먹어서 요거 내려가기 전에 팔고 요때 다시 사서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거 하다가 실패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한 번은 물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이전 상승기 시작에서라도 사면 그 다음 상승기 때 많은 이익을 먹는 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2급지라 볼 수 있는 곳들의 상승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던가 이제 상승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강남이라든가 1급지들 빼고 용인 같은 데 벌써 많이 올랐고요. 노원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원이나 인천이 좀 비슷한 경향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노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노원 쪽은 뭐 요즘 뭐 강북구 노원 오른다 그러는데 노원의 대표적인 단지들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평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올라야 되나? 뭐 이 정도? 오히려 인천이 이번에 좀 더 빠르게 25년부터 그래도 1년 됐잖아요. 1년 전부터 인천 쪽이 좀 올라가는 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히려 좀 더 빨랐어요. 다행이랄까요? 인천분들한테는 다행이죠. 따라서 광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들 자체가 이번 포레나도샵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인 조건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수도권 상승? 예, 광명하고 안산 인천 전망편에서 말씀드렸죠. 광명 철산역 쪽에 이번에 분양했던 6개월 정도 됐죠. 이제 철산역 자리가 그리고 테스테이트 광명 11이 84 기준 16억에서 17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서울 접근성 이런 거 추후에 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GTX B 이용했을 때랑 별반 차이 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고 들어가 주셔서 보시면 돼요. 그 영상들 보셔도 되고. 안산도 지금 84가 10억을 뚫었죠. 신안산선 때문인데 신안산선도 29년도에 개통 예정돼 있어요. 안산도 좋은 동네지만 안산에 뒤질 곳은 아닙니다. 인천시청역 앞도 그렇고 송도국제도시는 당연하고 근데 지금 현재 안산에 밀리고 있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나온 분양가가.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조건, 광의적 평가예요. 전반적인 조건이 나쁘지 않고 협의적으로는요. 얘가 인천 원도심 대장단지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장단지는 하락기가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합니다. 대장단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상승기에는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강남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천이 대도시잖아요. 인천도. 인천 대도시 안에서 300만이 사는 이 대도시 안에서 그런 대장단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애는 그리고 인천대 입구역 앞에 있는 애들입니다. 특히나 GTX-B가 개통된 이후에는 그 모습이 공고화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협의적으로 봤을 때 단지 구성 아까 보여드렸지만 인천이 조금 여러 가지로 짠 특징이 있는데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커뮤니티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짠 편이에요. 다른 거 아끼는 거 짠 건 좋은데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끼는데 얘는 그래도 주변 조건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초품화 이런 측면에서 단지 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주차 정도만 조금 아쉬운 게 있고요. 근데 뭐 인천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그렇게 빠진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도심의 대장단지가 될 거고 단지 구성 자체도 잘 갖춰진 단지이기 때문에 협의적 평가로도 투자 가치성은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 가치는요 키 맞추기예요. 이제 시작됐어요. 인천은 이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요. 호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2억 쳤다 그랬잖아요. 더 오를 겁니다. 그럼 신검단 중앙역 쪽은 아직 거래는 안 되지만 더 오를 거고 추후에 분양되는 용학 쪽의 단지들이라든가 아니면 상공 6개역이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검단 이후에 나오는 분양가도 포레나도샵 뺨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치 트리플 역세권 내잖아요. 인천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노선 3개가 겹치는 데들은 있어요. 네, 그 실용적인 노선. 인천에서 실용적인 노선은 인천 1호선, 2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들어올 GTX B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중에 3개가 겹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일단 인천 1, 2호선이 겹치는 데가 인천 시청역밖에 없잖아요. 기존에도. 거기에 GTX B가 첨가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서울역까지 20분이면 가는 거니까. 그리고 미래가치로 인천 분양감이 기축 상승이 있을 겁니다. 이게 25년부터 고개를 좀 쳐들기 시작했고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서울에 비해서는 한참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가에는 좀 정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기축이 지금 이제 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그것도 뚜렷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만 키 맞추기 후 부침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규제책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연일 경고 메시지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주택자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가격이 뭐 양도했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올 만한 것도 아니고 보유세를 정말 강하게 지방선거 끝나고 매긴다고 해서 인천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유세에 흔들릴 만한 그런 가격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천 쪽이 상당히 특징 있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오르려 그러면 눌렸던 지역인데 이번에 특이하게 11호 대책에서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기에 상당히 많이 올라줄 가능성이 있다. 급하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어떤 하락기를 다시 맞을 수도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면 일단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따라서 그건 생각하시고 뭘 말씀드린 거냐면 얘 투자성 좋고 수익성 좋고 다 좋을 건데 영끌은 하지 마세요. 내 자산에 맞게 대출 많이 하지 마시고 정부가 지침 가이드라인 주잖아요. 40에서 60% 내 소득 생각해보고 이자 내는 거 생각해보고 내 자산에 맞게 현금 1억 갖고 여기 뛰어들어 보겠다 이러지는 마시라고요. 최소한 지금 대기기간이 그래도 한 3, 4년 되니까 그걸 고려했을 때 적어도 분양가에 이번에 5구가 뭐 7억 최고 분양가 나왔는데 옵션 포함해서 7억이라고 한다면 안전하게 한 3억 정도는 현재 갖고 있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향후 3년 동안에 한 1억 정도는 더 모을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시게 맞고 다만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자산 동원이면 대신 소득이 좀 높으셔서 빨리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다면 그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셔도 되고 그 정도 선에서 뭐 영끌 나 지금 자산 1억인데 이거 들어도 될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즉 항상 부동산 부침이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좋은 가격에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인천분들 이거 보시고 뭔 헛소리냐, 5구가 7억인데 이러실 수 있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얘네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크게 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들어가서 얘네들 단지별로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아실이든 뭐 호갱 노노든 네이버든 들어가셔갖고 시가 검색할 수 있잖아요. 흐름도 볼 수 있고 21년 이후 어떻게 얘네들이 흘러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걸 매일 보는 게 저고 카페를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성 회원들이 인천 회원님들이고, 뭐만 일어났다 하면 게시판에서 막 난리 나고, 그리고 최근 분양가 중개 시즌4예요. 벌써 4년째입니다. 하면서 인천 분양도 많이 다뤘고 수도권 분양도 계속 다뤄드리고 있고 지방 분양 시장도 다루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기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시즌4까지 합하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00여 개 단지 정도 영상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안 될 수도 있고요. 중복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여하튼 이런 말씀 드린 적은 거의 없어요. 시즌1 첫 번째가 대구에 들어갔던 수성 범어 아이파크였거든요. 범파. 대구 지금도 상황 안 좋잖아요. 그때 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시즌1 1화에서 그거 고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욕 엄청 먹었죠. 그 당시에 대구 유튜브 분들도 전부 다 욕했어요. 근데 잘 됐습니다. 그리고 뭘 말씀드린 거냐면, 제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단지들은 많아요. 왜냐면 선별 단지 보여드린 영상들 자체가 괜찮은 단지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줄평에서 고라고 쓰는 경우는 100개에서 200개 되는 단지 중에 손에 꼽을 겁니다. 무조건 고 이런 식으로 외쳤던 단지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 얘 수익성도 좋고 투자성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연하기계 현재 6, 8억대에 들어갈 수 있는 84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10억대에서는 84 기준으로 그냥 5, 9, 7억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0억 이상이면 인천대 입구역에 있는 애들 어떻게든 잡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인천에선 기회라고 봅니다. 인천이 전반적으로 오르겠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따라서 과감하게 기회가 온 거다 고라고 말씀드리면서, 세부상에서 다양한 종목을 취급하는 것 중에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최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뭐 이번 단지가 아니라 인천이 저희 회원님 많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성이고, 사실은 작년부터 좀 시작됐는데 인천에 꼭 이런 분양 말고도 기축도 그렇고 올해부터는 그게 상당히 가시화돼서 많이 올라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정부 규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천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내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은 인천은. 그래서 인천 전망편을 갖다가 특히나 청학역 발표되면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 통합편 보시고 용연학기지구편도 보시고, 인천에 대해서 분양가 중개 웬만하면 괜찮은 단지는 다 다뤄드렸습니다. 걔네들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냥 최근 영상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뭐 평지대 아니네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접 가셔서 1번 출구부터 거기 단지 앞까지 가보시고 드론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얘가 평진가 아닌가 이런 것도 직접 보시고 이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종 공식 단톡방을 항상 첫 댓글 올려드립니다. 뭐 들어오시면 그냥 질문하시는 공간, 그리고 회원님들끼리 뭐 정보를 나누시더라고요.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셔서 넌 정말 얘가 2배쯤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 하면 욕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자유로운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좀 길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분양이, 그리고 사실 얘 말고도 몇몇 인천의 분양들은 상당히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괜찮은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어떤 경험들을 봤을 때, 인천을 봤을 때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부산 분양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부산 분양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부산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올해 많이 올라줄 것 같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부산 쪽 분양가 중개에서. 이번에 부산 해운대 쪽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분양가 중개로 찾아올 것 같고, 삼곡 6구역이라든가 뭐 인천 분양 계속 있겠죠. 그 외 수도권 분양들 좋은 단지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설날이 좀 지나야지 될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뭐 좀 더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